오늘 아침 7시 30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주신 분은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서 약혼식까지 마친 신랑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참조원에도 동시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신부님의 금전 요구였습니다. 구정적으로 드리던 용돈 외에 계속 추가 금전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서 신랑님은 큰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문제를 업체에 상의했지만 본인의 신부인이 본인이 결정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환불을 요구하면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서 오히려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랑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장 중단하는 것. 장점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출된 비용은 손실로 확정되고 두 번째 방법은 결혼식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당장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금전 요구 패턴이 결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중단해서 손실을 확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행하면서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 결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신랑님의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분의 고민에 그치지 않고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주신 분은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서 약혼식까지 마친 신랑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참조원에도 동시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신랑님은 베트남 건터에서 오는 9월 13일 전통결혼식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미 계약금과 종도금을 합쳐서 1,300만 원을 납부하셨고 결혼식 이후 잔금까지 포함하면 총 2,320만 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통결혼식 비용 5,000달러와 신부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 100만 원을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신부님의 금전 요구였습니다. 구정적으로 드리던 용돈 외에 계속 추가 금전을 요구하신 겁니다. 700달러, 800달러, 그리고 또 800달러.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서 신랑님은 큰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신랑님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이미 지출한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신부가 계속 용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결혼을 이어가도 괜찮을까? 문제를 업체에 상의했지만 본인의 신부인이 본인이 결정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환불을 요구하면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서 오히려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신랑님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 참조원에도 가입을 고려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중 진행이 더 큰 갈등과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참조원에서는 진행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상담에서 발견한 위험 신호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중 진행 시도였습니다. 이미 약혼과 전통결혼식이 예정된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와 재매칭을 시도하는 건 갈등의 불씨를 더 키우고 분쟁의 범위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이고 불분명한 금전 요구였습니다. 문제는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패턴입니다. 이건 결혼 후에 재정 갈등의 예고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업체와의 소통 부족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업체가 신랑님과 신부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남기는 건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특히 계약서의 환불위약 조항, 중재 조항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정 압박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전통결혼식 준비로 온 동네가 다 알고 있고 장소 대여나 음식 등 여러 가지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은 신랑님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불리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랑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장 중단하는 것. 장점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출된 비용은 손실로 확정되고 계약성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송금 내역과 업체의 답변을 증거로 남기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혼식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당장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금전 요구 패턴이 결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와 용돈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가 한국 오기 전에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첫 번째 방법, 즉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님은 이미 많은 비용을 쓰신 상황이라 두 번째 방법에 더 마음이 기울여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단 한 가지, 신부의 금전 패턴이 바뀔 수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결국 5천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중단해서 손실을 확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행하면서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어보시겠습니까? 이번 상담을 마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결혼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금전, 가족, 문화, 수많은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율해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신랑님에게는 좋은 신부님이 인연이 되고 반대의 경우도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 결혼 역시 준비와 선택의 깊이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서의 환불, 위약, 기책, 중재 조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신부의 금전 요구 사유와 송금 내역, 업체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십시오. 생활비와 용돈의 상한선을 설정을 해두십시오. 통역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신부와 정기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어 오해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단 조건을 명확히 이제 제시를 해주십시오. 분쟁에 대비해서 법률 자문 노트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멘탈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지 단순한 금전거래나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 참조원은 고객님의 장기적인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중 진행, 양다리 진행, 일대 다수 연락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오늘의 사례가 누군가의 고민에 작은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의 연락처나 카페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